안녕하세요. 최부심입니다. 브이로그를 지금 되게 오랜만에 찍는데, 여기는 헤럴드 경제가 용산에 있거든요. 그래서 용산에 나와 있습니다. 공교롭게도 제 지난번에도 서울 동부구치소를 갔었는데, 지금 제 왼쪽에는 남영동 여기 용산 대공 분실이 있는 그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저쪽이 요 건너 자리거든요. 저쪽으로 보면 요 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지근 거리에 제가 종종 출연하게 되는데 의도를 한 건 아니고요. 오늘 요거를 킨 거는 그냥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좀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킨 거고요. 지난 1년간 우리 채널의 성과를 보니까 또 8만 명 넘는 그런 구독자 증가가 있었고, 최근에 탄핵 전국에 뭐 영상만 올리면은 막 몇백 명씩 빠져나가고 계셔가지고, 그래서 연말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지금 정치 채널을 제외하고는 되게 비상사태일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이 시국이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. 그리고 오늘 헤럴드 경제에서 주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었는데, 그 인터뷰의 핵심 내용이 그 탄핵 정국에는 어쨌든 주택 시장이 약간 위축이 되는데, 그럼 내년에 실수요자들은 뭐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있어 가지고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, 사실은 많은 개인들이 실수요이면서 동시에 투자 수요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. 근데 그 마음이 뭐 100대 빵이냐 뭐 50대 50이냐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퍼센티지로 보면은 뭐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도 주택 매매 거래량은 좀 일어나다가 주택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으면은 더 많은 매매 거래량이 일어나고, 그리고 주택 시장 약세로 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때는 또 매매 거래량이 조금 위축이 되고 하면서 자산 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기는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혼하면서 아니면 아이를 낳으면서 또 학군지로 이사를 가면서 아니면은 아이를 뭐 다 키워 가지고 집을 줄이면서, 혹은 뭐 이사를 가고 본인 거주 주택을 뭐 이제 임차로 돌리면서 이런 선택을 하면서 집을 사고 파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지난 2010년대 주택 시장이 너무나 과열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투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레버리지를 쓰고 막 집 한두 채가 아니고 막 수십 채, 수백 채 이렇게 막 전세 끼고 갭 쌓아놓고 이렇게 해놓은 게 문제가 돼가지고 22년부터 시장이 급격히 위축이 되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현재는 시장이 또 굉장히 빠르고 선명한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많이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투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수요자 층에서는 다른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기대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안정화된 게 지금 현재 주택시장의 특징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폴 볼커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가지고 집값을 너무 의식을 하면서 투자 판단의 핵심 요인이 아니어야 되는 상태.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내릴 것 같으니까 팔고,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니까 집이 필요하니까, 아이를 낳아서 좀 넓은 집이 필요해서 그러면서 집을 사고 파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상태인데,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위축장이고 하락장에 더 그런 실제 거래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런 상황에 주택시장이 무조건 하락세냐, 또 그건 아닙니다. 그냥 한국이 명목으로 3%대 성장하는 그런 국가로 변했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명목 금액 상승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게 뭐 집을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이걸로 내 인생 바뀌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, 주거비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인플레이션에 태워가지고 그 주거비가 이제 저축이 되는 형태로 가니까
몇 년 지나서 돌고 보면은 결국은 그 돈이 남는 돈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많은 경우에 투자를 주식을 하든 뭘 하든 좀 이르니까 그러니까 주택은 몇 년 지나서 시간을 태워놓으니까 시간이 복리의 마법을 부려가지고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많았던 거잖아요. 사실은 제가 지난번 지인 사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한 살 태어나서 그 친구한테 2천만 원까지 부모가 줄 수 있고 그걸 줬더니 7년 지나서 그게 한 돈 1억이 돼 있었잖아요. 부모는 물론 적극적으로 주식을 운용했지만 그런 좋은 성과가 나진 않았습니다. 근데 자녀는 잠자고 일어났더니 밥 먹고 잠만 자고 똥만 쌌는데 그렇게 5배가 뜬 건데 그런 방식으로 결국 시간을 녹이는다는 거가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는 그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은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런 게 사실 별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버는 것도 맞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자산도 시간을 거기에 넣었을 때 그 하워드 막스가 말한 것처럼 타이밍이 아니고 타임이라고 했잖아요. 이걸 지금 사야 되는 타이밍입니까? 팔아야 되는 타이밍입니까? 물론 타이밍이지 에브리띵이란 말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때도 이 말이고 저땐 또 저 말인데요. 그냥 개인들은 이런 복리 효과가 나오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누적해서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열어놓게 되면은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큰 자산이 돼서 돌아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집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막 타이밍을 재가면서 막 내년 1분기가 뭐 진짜 바닥이고 막 그런 게 아니죠.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도 집 살 때 그랬지만 그냥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아이를 필요한 공간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자기 돈에 맞춰가지고 소득에 맞춰서 대출 계획 세우면서 또 통근통학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입지적인 요인이나 상품적인 요인 같은 거 펀더한 부분을 보면서 봤지 막 연준 매크로 정책 보고 막 그렇게 사진 않았습니다. 물론 이렇게 하면 되게 나이브하게 집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나이브함은 저는 시간을 여기다가 묻어두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지나고 보면은 괜찮은 그런 뭐 어마어마하게 인생이 바뀌었냐 그건 아니지만은 주거비 정도는 충분히 세이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. 그래서 주택을 바라볼 때 너무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교조적으로 주택으로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게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런 장기 성장하는 복리 성격의 자산은 타이밍이 아니고 타임이고요. 그 타이밍은 이런 장기 성장하는 복리 성격의 자산이 아니고 어떤 트리거가 작동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자산들,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되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. 물론 주식도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지수 정도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타이밍이 아니라 그냥 장기적으로 타임을 얼마나 담아두냐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세우셔가지고 자기 자산 배분 전략이라든가 자산을 대하는 그런 방법론을 좀 잘 정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올해 남은 기간에는 그런 생각들 하시면서 그냥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은 편입니다. 지금 40대이신 분들도 60대 은퇴까지 20년이나 남아있는 거고 연율 10%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20년이면 8배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3억 원이 있다 치면은 그게 20년 후에는 약 20억이 될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지금 너무 조바심 낼 필요가 없거든요. 지금 당장 20억이 필요하다 이게 아닙니다. 시간 복리에 제 지인이 그 2천만 원 준 게 7년 전에 1억이 된 것처럼 그 친구가 아마 20살이 되면은 더 큰 돈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 것처럼 시간을 한번 믿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너무 조바심 내면은 그게 더 안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는 자기와의 싸움이란 얘기가 자기 조바심과의 싸움이고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투기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